다만 우리가 이 신도시 공급은요, 수십만 가구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라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신도시 같이 주변 지역에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이 분명히 당길 겁니다. 영끌, 패닉바잉. 예, 우리가 한 4년 전의 시장과 지금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서울 도심권에서는 한강벨트,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상부와 용산,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출범한 이번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고민이 많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아직 뭐 7월 초에 뭐 발표를 한다니까요. 예, 발표를 한다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요. 7월 초에 맞나 안 맞나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최근에 보면 18억 집이 순식간에 4억 건축. 예, 그래도 사고 싶어요 난리. 그 다음에 강남 갭투자 묵자 강동구 평균 거래가 역대 최고 13억 텅 비시다. 그 다음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 국민평형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간 7억 2천 올랐다. 그 다음에 마포, 성동 집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 전세난 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부분의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제 어떤 대책이 이번에 당길 걸로 저는 예상을 하냐면요. 먼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 왜?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 공급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다 활용해 왔죠. 어떻게 보면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그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까지 역대 정부들이 다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급 수단 중에 하나다. 또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과정에서 4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신도시 공급은요, 수십만 가구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라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3기 신도시, 지금 첩사도 못 든 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 절차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사업비 폭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신도시 공급은 상당히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국정위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신도시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야 결과가 나올 정책을 지금 당장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신문에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번 대책에는 자, 신도시 조성 같은 장기간의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은 당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뭐 이런 건 당길 수가 있겠죠. 기존에 우리가 발표했던 신도시,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더 늘려주겠다. 이런 것들은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4기 신도시 같은 내용은 당기지 않을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제가 봤을 때는 정비 사업 있죠. 우리가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있잖아요. 사실은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근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도시와는 다르게 비교적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더욱더 확대시켜주는, 그래서 뭐 절차 간소화라든가 아니면은 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 대책이 당길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입주한 물량인데요. 서울 도심 내에. 지금 전체 물량 중 26,228가구 중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된 양이요. 지금 거의 85.5%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도요. 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나머지 지금 14.5%도요. 대부분의 아파트로 지금 여기에 통계에 잡히는 게 어떤 아파트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룸형 아파트 있죠. 도시형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85.5%가 아니라 95% 이상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울 도심권에 신속하게 아파트 공급을 해주려면 일단은 신도시 같이 주변 지역에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이 이번에는 분명히 당길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당길게요.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노후도가 성수기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노후 개시 특별법이 나왔고 또 지난 연말에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선도지구 지정해줬죠. 자, 그러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기존 인프라가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도시를 만들려면 아파트 입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프라가 또 갖춰지는 데까지 또 10년 이상이 걸려버립니다. 그죠? 예, 그런데 1기 신도시는 지금 기존 인프라가 지금 갖춰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사업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를 거다. 그래서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쪽으로,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또 2차 선도지구도 또 지정을 해줄 거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사업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르게 또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이 될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들이 또 이제 당겨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재개발, 재건축도 신도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르게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아파트 있죠.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보통 이제 1, 2년이면 공급이 가능하니까요.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상당히 좀 확대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서울 도심부라든가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비아파트 공급을 하기에는 지금 땅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실은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마진이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비아파트,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등 이런 매입 임대주택, 그러니까 LH에서 매입을 하는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마진을 보장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매입을 하는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난 정부보다 더 많이 확대를 시킬 겁니다. 예, 왜? 얘는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가 또 이제 당겨져 있을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규제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지금 도심권 내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7월 달에 나올 대책으로는 지금 한강벨트, 지금 이제 거론되는 지역은 마포라든가 성동, 요 두 지역이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지역이 지금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나올 거다. 지난 정부에 의해서 이번 정부도. 왜?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해야 되니까 서울 도심권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활성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거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좀 확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비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거든요. 근데 공공을 강조를 하게 되면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라던가 조합원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특히 또 좋은 지역,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공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 보니까.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재개발, 재건축 쪽에 서울시에서 지금 주도하는 사업이 있죠. 공공자가 안 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신속이라던가, 예,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사실은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예, 공공자가 붙는 것보다는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의 이익이 예,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아파트도 사실 소액으로 이제 갭 투자하기는 아예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서 소액으로 서울 도심권에 내 집만 원 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재개발을 통해서 그다음에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좀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 소액으로 선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 내 집 마련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도 남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지금 과거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많이 변했는데 예전과 똑같은 패턴대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시장에 맞지 않는 이런 투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목요일 날 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뭐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주중에 시간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소액으로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